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한 F1 테스트 리뷰를 넘어서는 더 깊고 치열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F1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즌 변화가 아닙니다. F1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장 거대하고 광범위한 기술적 격변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단 6일간의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트.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전선의 최전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어떤 팀이 왜 그토록 빨랐는지, 또 어떤 팀이 왜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스타트부터 코너링, 직선 구간의 속도, 까다로운 타이어 관리 전략까지 마치 하나의 레이스를 따라가는 것처럼 30분 동안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2026년 규정은 무엇이 바뀌었기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이번 규정 개정은 단순히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F1 머신의 DNA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파워 유닛 구조의 대대적인 변경입니다. 특히 전기 출력 비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엔진의 작동 방식뿐만 아니라 레이스 전략의 에너지 관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둘째, 액티브 에어로, 즉 가변형 공기역학 장치가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정된 형태의 윙과 바디워크가 아니라 주행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형태를 바꾸며 최적의 다운포스와 항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공기역학적 자유구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에게 훨씬 더 넓은 창의력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결합된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제 F1 머신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재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팀들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공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물체들이 바레인 트랙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스타트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승부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습니다. 테스트 기간 내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페라리 파워 유닛을 사용하는 팀들의 폭발적인 가속력이었습니다. 스타트 모의 시뮬레이션에서 그들은 다른 어떤 팀보다도 명확하게 눈에 띄게 빠른 0-200km/h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정지 상태에서 번개처럼 튀어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왜 페라리 파워 유닛을 장착한 팀들만 이러한 압도적인 가속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터보와 배터리 매핑 전략에 있습니다. 2026년 규정에서 전기 비율이 크게 커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스타트 시점에서의 배터리 SOC, 즉 충전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페라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터보 레이아웃 자체를 스타트 최적화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방전 곡선을 초반 가속에 집중하도록 조정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반 가속 구간에서 전기 토크를 그 누구보다 과감하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타트 구간 단 2-3초 만에 다른 팀들과 명확한 차이를 벌려놓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스트 트랙에서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 레이스에서 초반 포지션 싸움, 특히 1코너에서 5위를 점하는 데 있어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며 레이스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바레인 테스트의 또 다른 최대 화제는 단연 아우디의 혁신적인 바닥, 즉 플로어 설계였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것은 일명 슬롯 플로어라고 불리는 디자인인데 이는 규정을 매우 세밀하고 기발하게 해석하여 플로어에 의도적인 구멍들을 허용한 설계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을까요? F1 머신에서 디퓨저는 바닥을 통과하는 공기를 밀봉하여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타이어 주변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제어하느냐가 머신의 전체적인 다운포스와 안정성을 좌우하게 되죠. 아우디는 이 난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플로어 입구를 대형화하여 공기 유입량을 극대화했으며 동시에 플로어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슬롯들을 통해 이러한 난류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우디 머신은 저속 코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너를 탈출할 때의 트랙션과 접지력은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계에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플로어의 복잡한 구조와 공기 흐름 제어는 직선 구간에서의 최고 속도에 약간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트랙의 특성상 낮은 속도에서의 트랙션과 코너 탈출 가속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테스트 기준으로 볼 때 아우디는 바로 이 코너 탈출 가속 부문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우디가 새로운 규정을 얼마나 대담하고 영리하게 해석하여 혁신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우디가 이렇게 눈에 띄는 혁신으로 트랙션 싸움에 뛰어들었다면 어떤 팀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들만의 무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입니다. 이번 바레인 테스트에서 가장 조용한 팀 중 하나였던 메르세데스는 첫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이슈 없이 평범한 주행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마지막 날 모두의 시선은 새로운 리어윙에 집중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리어윙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상단에 부착된 작은 확장 플랩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센서 장치로 오해하기도 했지만 정밀 촬영과 분석 결과 이는 공기역학적 목적을 가진 장치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이 미묘한 변화는 리어윙 상단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섬세하게 제어하여 공기 저항, 즉 드래그를 최소화하고 고속 주행 시 차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메르세데스가 늘 그래왔던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눈에 띄는 혁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기본적인 완성도와 안정성에 집중하다가도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행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메르세데스가 이처럼 고속 안정성에 집중했다면 알핀은 냉각 전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엔진 커버 중앙에서는 전통적인 대형 배출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우 얇은 슬릿과 교체 가능한 루버 패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공기 저항, 즉 드래그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선택입니다. 바레인처럼 뜨거운 고온 환경에서 이러한 냉각 최소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핀의 파워 유닛이 상당히 높은 열 효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전략 뒤에는 중요한 질문이 따릅니다. 바로 레이스 거리에서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테스트는 짧은 주행으로 구성되지만 실제 레이스는 57랩의 긴 여정입니다. 이 극단적인 냉각 전략이 혹독한 레이스 환경에서도 엔진 과열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2026년 시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높은 드래그 감소로 직선 구간에서 이득을 보겠지만 그 대가로 엔진 수명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팀에서 브레이크 덕트의 실종 사건이 목격되었습니다. 윌리엄스, 페라리, 그리고 메르세데스까지 기존의 대형 브레이크 흡입구가 거의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공기 흐름은 타이어 안쪽 플레이트와의 미세한 틈새로 유도되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드래그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고 휠 주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난류를 최소화하여 전반적인 공기역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특히 고속 구간에서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브레이크 온도 관리가 극도로 중요해진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브레이크는 경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및 성능 부품 중 하나이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이스 후반, 브레이크 온도가 임계점에 다다르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대담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6년 규정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바로 프론트 윙의 액티브 에어로 허용입니다. 이제 프론트 윙의 일부가 주행 상황에 따라 가동되며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팀마다 이 액티브 에어로를 구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프런트 윙의 가장 뒤쪽 플랩 하나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다른 팀들은 2개 이상의 플랩 요소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르세데스의 접근 방식은 아마도 안정성 중심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예측 가능한 공기역학적 특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반면 2개 이상의 요소를 가동하는 팀들은 최대 다운포스 변화를 추구하며 더 넓은 범위의 공기역학적 조절 능력을 확보하려 했을 것입니다. 레이스 중 오버테이크 모드, 즉 DRS처럼 윙의 각도가 변하면서 드래그를 감소시키고 추월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될 이 액티브 프런트 윙은 단순한 DRS 그 이상으로 레이스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버의 컨트롤과 엔지니어링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누가 이 기술을 가장 영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2026년 F1은 이처럼 세밀한 기술적 차이들이 모여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2026년 F1의 액티브 프론트 윙이 단순한 추월 도구를 넘어 레이스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무기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개별적인 기술적 도전과 혁신들이 과연 실제 레이스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가올 시즌의 판도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일간의 바레인 테스트 데이터와 저희가 앞서 면밀히 분석했던 팀별 전략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 F1은 각 팀의 철학이 극명하게 갈리는 기술 전쟁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페라리 파워 유닛을 사용하는 팀들은 압도적인 스타트 가속력을 선보였습니다. 0에서 200km/h 구간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명확히 앞서는 그들의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터보 레이아웃과 배터리 매핑을 스타트 최적화에 집중하고 전기 토크를 초반에 과감하게 쏟아붓는 페라리만의 공격적인 에너지 관리 전략의 결과입니다. 레이스 초반의 포지션 싸움에서 2, 3초의 차이는 그야말로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아우디는 슬롯 플로어라는 기발한 규정 해석을 통해 저속 코너 안정성에서 경이로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기역학적 자유구역을 활용해 플로어 입구를 대형화하고 슬롯을 통해 난류를 효과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코너 탈출 가속에서 남다른 잠재력을 드러냈죠. 물론 직선 최고 속도에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트랙션이 중요한 바레인 서킷에서는 이 단점이 상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은밀하게 공개된 리어윙의 작은 확장 플랩은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리어윙 상단 와류를 제어하고 드래그를 최소화하여 고속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이 섬세한 접근 방식은 시즌 중반 이후 메르세데스가 얼마나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알핀의 냉각 최소화 전략은 그들의 파워 유닛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반증합니다. 엔진 커버 중앙 배출구를 극도로 줄여 드래그를 최소화하려는 이 과감한 시도는 바레인의 고온 환경에서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57레벨 레이스 거리에서 과연 이 전략이 신뢰성 문제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덕트의 실종과 같은 미세한 변화들, 즉 윌리엄스, 페라리, 메르세데스 등 여러 팀이 공기 흐름을 타이어 안쪽 플레이트 틈으로 유도하며 드래그를 줄이고 휠 주변 난류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고속 구간에서의 미세한 이점과 함께 브레이크 온도 관리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분석들을 한데 모아보면 2026년 시즌의 핵심 승부 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스타트입니다. 페라리의 폭발적인 스타트 가속력은 초반 포지션 선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타이어 열 관리입니다. 새로운 규정과 에어로다이내믹 변화는 타이어 마모와 열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에어로 운용 타이밍입니다. 프런트 윙과 리어 윙의 가동을 통해 언제 어떻게 드래그를 줄이고 다운포스를 최적화할지가 드라이버와 팀의 전략적 능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2026년 시즌을 예측해보자면 레이스 초반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페라리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릅니다. 그들의 스타트 최적화는 1코너 진입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의 완성도와 꾸준함을 놓고 본다면 메르세데스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시즌이 진행될수록 자신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메르세데스의 DNA는 2026년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분명 다크호스입니다. 혁신적인 플로어 디자인은 그들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저속 코너가 많은 서킷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번 바레인 테스트는 단순히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팀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6년 F1이 펼쳐낼 거대한 기술 혁명의 전초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는 규정 해석의 전쟁이자 공기역학적 창의력의 대결이며 파워 유닛의 에너지 관리 전략 싸움입니다. 2026년 F1은 더 이상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느냐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가장 똑똑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가장 영리하게 차를 설계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기술을 전략에 녹여냈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미세한 플랩 하나, 작은 슬롯 하나, 그리고 미묘한 에너지 매핑의 차이가 실제 레이스에서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이 모든 장치들이 진짜 레이스 상황에서 그 가치를 검증받게 될 겁니다. 혼돈의 스타트 1코너에서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고속 직선 구간에서 예측 불가능한 타이어 마모 상황에서 그리고 안전차 상황에서의 급박한 전략 변화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드라이버의 기술과 팀의 전략,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정교함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낼 2026년 F1은 아마도 F1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시즌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F1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기술과 인견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입니다. 2026년은 그 정점에서 펼쳐질 진정한 기술 혁명의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개막 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